유엔 총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이 점령에서 1년 이내에 다 철수해라 이런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명절 때 이제 본 소식인데 관련 이제 표결에서 193개 회원국 중에 찬성 124, 반대 14, 기권 43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결의안 내용이 뭐냐면 1949년 국경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사마리아는 다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포기하는데 12개월 안에 1년 안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구도심 올드시티 거기선 당연히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IDF 병력 다 철수하는 거고 정세민도 다 나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치안 활동하는 IDF한테 미국은 이제 무기 금수 조치까지 취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스라엘 제품에 메이드 인 이스라엘 생산하면 보이콧하겠다. 이른바 BDS를 갖다 명문화시켜서 이걸 이제 결의안에다 반영시킨 것이죠.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너럴 이제 일반 결의안이에요. 그 법적 효력보다는 정치적 목적인데 문제는 이게 유엔 결의안이 안보리 결의안으로 바인딩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요. 이 결의안을 안보리로 이렇게 엮어버리면 그 바인딩 레졸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안보리 상임위가 이걸 채택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엄청 세요. 그래서 미국이 비토를 하지 않으면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 상임국들이 비토를 하면 없애는데 지금 미국의 상태는 모르겠고 아마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거 비토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유대 사마리아 다 토해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선이 진짜 이스라엘의 명운을 거는 그 대선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 개월 안에 이제 이스라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로부터 학살당했던 피해자, 유대인들이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 뉴욕 법원에다가 UNRWA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뉴욕 법원에서 지금 이 소송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속차는 이제 10월 7일 학살 피해자죠. 피해자 중에서 유족 중에서 생존한 사람도 있고 이제 복수국적자 이스라엘 미국 복수국자들이 소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 측에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고에 대해서. 그 유엔 측에 이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예루살렘 포스트에 보도가 됐어요. 공개돼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UNRWA 운나는 유엔 산하 비영리 기구로서 다양한 민형사적인 명책 특권이 존재하므로 본 소송은 무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 피해자 10월 7일 피해자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했는데 그거는 소장이 성립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소송 당사자인 피해 유족 중에는 10월 7일 학살 당시 납치돼서 운나 소속 교사 자택에서 53일 동안 강제 격리가 됐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가해자잖습니까? 가해자인데 이제 국제기구 법상 운나는 국제 비영리 난민 기후국이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면책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 삐삐하고 똑같죠. 헤즈볼라 삐삐하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유엔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엔의 하부 기조니까 유엔이 이걸 면책 특권을 유예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유엔 측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미 상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공화당 쪽에서 법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러 전범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문나처럼 테러나 전범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폭족되면 면책 행위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러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미 바이든이에요. 결국 미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낸 건데 뭐라고 했냐면 운나가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면책 특권이 존재하므로 유엔이 운나에 대한 면책 규정을 유예하지 않는 한 소진행이 어렵다라고 유엔 편을 들어줬어요. 미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 팔레스타인 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서는 이제 결의를 했어요. 이거 국제기구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가담했을 때 면책 규정을 이제 완전히 효력 정지를 시킨다라는 법안이 나왔는데 그런 걸 이제 반대 주장을 지금 미 법무부가 운나 친팔레스타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요지연인 것이죠.
지금 미국 국무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이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그 후티 반군이 지금 뭐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날리고 그렇게 공격도 하고 또 그 예멘 앞바다 지나다니는 그 홍해 다니고 있는 민간인 선박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국무부는 이 후티 반군을 테러 집단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이겁니다. 그 현지 민주공화 양당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도 물론 지역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이 홍해의 그 물길 그 수송로를 지금 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패권의 기초 질서인 항해 자유를 이건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푸티 반군이 이건 미국 관할권이에요. 그 항해 자유를 위협하는 푸티 반군을 FTO 재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어요. FTO가 뭐냐면 해외 테러 등록법이라고 가장 강력한 테러 제재법안입니다.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법인데 여기 한번 등록되면요 금융거래가 뭐가 아무것도 숨을 못 쉴 수 있는 완전 질식 제재법인데 이거를 미 의회에서 계속 바이든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바이든 국무부에. 근데 바이든 국무부는 이걸 반대한 거예요. 재지정할 수 없다. 테러리스트로 재등록할 수 없다. 왜? FTO 지정될 경우 예멘 항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게 후티 반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 반임이 통제됨으로써 예멘 민간인들이 막대한 인도적 피해를 얻는다라고 해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후티 반군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한 거죠. 근데 현재 테러법은 그 정치 세력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란에다가 제재를 하더라도 이란 국민이 좀 고통받는 건 맞죠. 근데 그건 제재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민간인 또 인도적 피해를 우려해서 후티 반군을 이제 제재 못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입장입니다. 후티 반군도 조만간 빨리 손 봐야 돼요. 저 북쪽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후티 반군 제가 보기에는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관할이에요. 왜냐하면 해상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미국 관할이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 되면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쏘고 그렇죠. 좀 드론 날리고 있으니 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 그 예멘 쪽을 향해서 전투기 날아가서 그렇죠. 쏟아붓고 왔죠. 예. 그러니까 대신 지금 앞서 그 삐삐 폭파 작전도 그렇고 미국 이를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무슨 자꾸 인도적 위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삐삐 폭파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킬이라는 헤즈볼라 수계급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이 1984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테러 사건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묵은 저 미국의 원한을 이스라엘이 이번 대신 갚아줬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후티 반군 홍해에서 물동량을 지금 통제하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 대신 가서 폭격해 주는데 미국 애들은 뒤에서 총질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권 교체를 빨리 해야 돼. 이 세계가 안정화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